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도와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셈 수학에서 하는 거를 제가 조금만 이야기 드리면, 이게 공부는 마음이 합니다라는 게요.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지능 검사를 한다고 애들에게 이제 막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결과를 아이들한테는 안 알려주고 선생님한테만 이 아이는 지능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8개월 후에 그 학교를 다시 가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지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좋다라고 말한 그 아이들은 진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게 나머지 아이들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선생님한테 막 언지를 했잖아요. 잘한다고. 그럼 선생님도 이 아이는 뭔가 조금 특출나니까 하면서 선생님도 그 마음이 조금 더 많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진짜 이 실험이, 그때 그 테스트가 지능 검사랑 전혀 관계없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근데 단지 선생님의 마음에 의해서 이 아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저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무한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지도를 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항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4학년에서 5학년 되고 하더라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간다고 하면 그 5학년 과정을 하고 하는 게 속도는 느릴지라도 이게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뭐든지 시작을 하면 아마 내가 이게 시간을 들인 것만큼 이렇게 해서 나는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직선으로 나는 계속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처음에 아무리 시작해도 안 돼. 네, 그죠? 이게 시작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 안 돼요. 포기를 하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안 되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는 뭐지? 낙담의 골짜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그 아침마다 이렇게 조금 달리기를 해요.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날이 추워지면 솔직히 달리기 하러 가기 싫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최근에 단톡방을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오늘 했습니다 하고 이제 인증 사진만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달리기에서 혹시 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멘트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글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달리기 한지 한 5개월쯤 됐나, 4개월쯤 됐는데 몸무게가 줄어들었는지 뭐 살 빠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단톡방에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공부방을 하나 차리려고 하면 이제 교육청 가서 이렇게 서류도 제출해야 되어서 증명사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그날은 증명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하려면 나도 프로필 사진도 필요할 것 같아. 프로필 사진도 찍어야지 하고 했는데, 증명사진 찍은 모습을 보니까 얼굴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어머 내 모습이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나 프로필 사진도 그래서 안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진짜 살이 안 빠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6개월 좀 넘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체하고 얼굴 살하고가 좀 정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는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요렇게 해서 몸이 저도 바뀌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고비, 이제 누구나 겪게 되는 요 고비, 그러니까 요런 고비 있는 부분을 아이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칭찬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격려도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진짜 힘들게 되는 요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뼈가 제일 많은 부분이 손가락하고 발, 입이래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 보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 다 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팔뚝에는 뼈 하나만 있고,
근데 이렇게 뼈가 많은 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 뼈가 있으면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으니까 근육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뇌를 운동하기 위한 이제 운동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냅스 회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많이 시켜주는 게 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소근육 발달시키기 위해서 막 손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하니까 머리가 좋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뇌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손하고 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거. 그리고 이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TV 같은 데서 서당 나오는 거 보면 하늘 천 따지할 때 막 입으로 소리 내고 몸도 흔들기도 하고 선비들이 항상 공부할 때도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다 소리 내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공부하는 데는 좋대요. 근데 공부 암기반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소리 내서 공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수학 공부할 때 소리 내서 공부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소리 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은 공부한 걸 아이가 선생님한테 가르쳐 주는 거. 이런 부분은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네가 오늘 공부한 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잘 모를 것 같은데 너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가르쳐 줄래? 이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요즘에 보면 공부할 때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대화를 한대요. 토론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외국에 가면 시끄러운 도서관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들어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토론을 한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공부 시작을 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 찌뿌둥하고 해서 공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쫙쫙 펼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서 좀 분위기를 이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가르치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푼 그 논리가 이게 안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기 하는 부분들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기 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관리형 수학 전문 공부방이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리형이라고 한 게 우리가 쇼핑하러 가거나 하면 점원이 붙어서 계속 이거 어떻게 저거 막 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없으면 좋겠는데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어. 그래서 이거 사이즈가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이거 말고 다른 색깔을 나는 원하는데 이제 이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뭐 점원이 없거나 하면 또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각자 자리에서 각자 개인의 역량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꼭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힐 때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봐주고요. 그리고 또 뭐지 처음에 개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 설명을 해주죠. 선생님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각자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조금 그날 공부한 거에 대해서도 선생님한테 아이가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인지 행동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 동기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 찬찬히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마다의 다 특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지, 이 아이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게끔 동기부여를 잘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제 아이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르치기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문제도 만들면 좋고, 그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은 풀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는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저는 목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것도 공부를 낙담의 골짜기에만 이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도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수학이 아무래도 강한 지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을 다 이끌어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도 솔직히 이렇게 해서 수학을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과목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방법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량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이랑 아이랑 이렇게 조율을 해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날도 있고 적게 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날의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렵거나 그런 날은 공부를 조금 적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 아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이 아이가 나중에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가 쓰신 책을 봤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희 집은 꼭 먹고 갑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네, 갔다 와서 간식도 꼭 먹습니다. 네. 제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 딱 2번 정도가 정말 일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복습 안 하고 계속 진도만 나갈 때.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 이제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조금 잘해서 이거 복습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이제 계속 진도만 나간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한 권을 풀 때 10문제를 푸는 습관이 있으면은 계속 10문제 계속 틀리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걸 계속 진도가 나가도.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실수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습을 하면서 좀 이제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기도 하고 나중에 진도가 너무 또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 아이가 공부할 때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생님인데 이제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가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아이가 많이 웃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도 부모님이 많이 웃고 아이한테 칭찬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아이가 학습을 들어가고 나면서부터가 칭찬하는 횟수가 조금씩 주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집들이. 그래서 이제 뭐 숫자하고 처음에는 뭐 4살인데 손가락 4개를 잘 못 펴서 이렇게 3살 이거 뭐 잘 못해갖고 막 그럴 때도 너무 귀여워서 막 이렇게 하고 웃고 그랬었는데 그런 실수도 막 너무 좋고 그랬는데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거를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니 이거 왜 몰라 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가 이렇게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칭찬하는 횟수도 줄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니까